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아니야, 너네 차례. 트레이너 남편과 어쩌다 전업주부가 된 아내 가명부부입니다. 가명부부입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할게요. 저희는 세 마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 그렇죠. 막내, 둘째, 여기 첫째, 첫째입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 34주가 된 아기가 있어요. 앞으로 저희 다명부부 TV 컨텐츠에서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뱃속에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육아 꿀팁들, 그리고 이렇게 다견들과 신생아가 함께하는 그런 자충우돌 시끌벅적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꿀팁들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연 임신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만의 꿀팁을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 계획으로 저희 주변도 그렇지만 임신, 가족 계획을 이제 목표로 하시는 부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행히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이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회원분들도 임신을 작년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나이랑 정말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임신 전에 부부가 얼마나 체력 관리를 하고 노력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랬고 그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로 저희도 30대 초중반에 아이를 갖는 거에 성공했고,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는 대부분 30대 중후반, 40대 분들까지도 계세요. 그래서 참 저도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례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 눈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꿀팁들을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검진. 그죠.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임신을 계획했다. 아내분도 남편분도 검진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 임신을 하기에 최적화된? 그치, 최적화된 상태인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뭐 생리불순,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내 몸 안의 상태는 절대 모르잖아요. 그런 거 체크할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진도 같이 받으시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 같이 하시면 좋거든요. 산부인과에 전화해서 삼정검사 그 금액을 미리 물어보세요. 그 부인과 검진이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좀 괜찮고 금액도 합리적인 곳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였죠? 30만 원. 시세 대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한 것 같아요. 남자들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당연히 성병이 없어야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 의외로 막 큰 문제가 되는 질병 아니더라도 균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아이를 만드는 데 있어 좀 찝찝한 것들,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미리 비뇨기과 가서 내 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뿐만 아니라 내 정자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얘네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머리랑 꼬리랑 기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운동성 검사나 정자수 개체 검사, 기형 검사들, 이런 것들을 정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조금 수치스럽습니다. 남자들만 아는 거예요. 어쨌든 검사를 해야만 우리 가족이 될 아이를 만드는 문제 없어야 되니까. 혹시나 기형 정자들이 많다, 이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좀 잘 안 생겨요. 그렇죠. 얘네가 자연적으로 수정이 돼도 마탱이가 같다, 얘네가. 그럼 우리 몸에서 자가적으로 탈락시켜서 수정되고 나서도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게 첫 번째 미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두 번째. 영양제. 영양제. 그러니까 우리가 20, 30대 여성분들이 영양제를 먹는 거는 사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뭐 밀크시슬 정도 이렇게 더 챙겨 드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렇죠. 내가 아기를 가질 몸 상태를 만들어야겠다. 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싶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엽산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노시톨. 저는 추천드리는 게, 저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제가 있었어요. 산정검사 했을 때. 저는 몰랐거든요. 왜냐면 생리가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초경을 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불규칙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낭성이라고?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자궁에 또 뭐가 있대요. 그래서 아기가 절대 안 생길 몸이라고 제가 산정검사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일단은 식습관도 바꿔야 되고 운동도 좀 더 꾸준히 해야 되고 영양제도 먹고 뭔가 내 생활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이노시톨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규칙적으로 월경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강력히 추천해 드릴게요. 약간 그때 첫 번째 검사 받았던 산부인과 원장님 좀 너무 공포정치 스타일이야.
뭐 무조건 뭐 다 안 된대 막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원장님한테 또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군데 받아보세요. 결과가 내 마음에 막 너무 겁주고 임신하러 진짜 막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에 검사받으러 갔는데 어떻게 난 안 된대 그래서 이거 해야 된대 잃어버리면 완전 마탱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원들 또 나랑 맞는 그쵸. 병원이 있어요. 저희도 한 3군데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나중에 아무 문제 없게 이렇게 임신했잖아요. 남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자분들도 영양제 드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 와이프가 이야기하길 엽산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엽산 인터넷 다 나옵니다. 왜 중요한지. 신경관 형성하는데 엽산을 먹어야 그게 잘 생긴대요. 안 그러면 기형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애기가 갖고 먹는 게 아니라 전부터 먹어야 된대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리미리 먹어둬야 되고 저도 한 달 반, 2달 전부터 좀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 영양제는 사실 뭘 챙겨 먹어야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세 번째 꿀팁이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몸 관리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는 임신을 위한 영양제라기보단 남자의 전체적인 신체의 컨디션을 우월한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한 영양제나 운동에 대한 이 병합적인 섭취가 중요할 거인데 제가 트레이너 입장으로서 건강한 성인 남성들의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한 영양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합 비타민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로 모든 영양소를 다 하루 100% 채우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종합 비타민이니까. 두 번째는 밀크시슬. 밀크시슬 드시는 게 좋아요. 우루사 같은 것도 좋습니다. 간이 우리 몸의 공장이에요. 화학 공장입니다. 그리고 우체부 역할도 하고요. 컨테이너 역할도 해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경 써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밀크시슬은 간 재생이나 이런 간에 도움되는 거니까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메가3. 혈액을 묽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혈액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아르기닌인데 이 외에 유산균이나 비타민 D나 E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좀 보고 챙겨 드시면 좋고, 이렇게 네 가지 아르기닌. 이 아르기닌 굉장히 중요한데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줘서 이 오메가3랑 같이 먹었을 때 혈액순환이 굉장히 원활하게 증대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곧 우리의 임신과도 직결되기도 해요. 세 번째 이야기할 주제가 이제 운동인데, 남자들이 운동을 하면요 당연히 근육이 많아지고 다이어트 돼서 살 빠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거 떠나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올라갑니다. 남자의 힘! 말은 표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려면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실제로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만 봐도 30대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먹고 즐기고 이런 것만 좋아했던 분들은요 보통 관리하면 배가 나와요. 배가 나와서 지방이 많아지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혈액 순환 자체가 안 돼요. 혈액에도 지방이 끼고 혈관에도 지방이 막 덕지덕지 낍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우리가 흥분했을 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된다는 건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애들 되는 거예요. 영양제 중에 오메가3랑 아르기닌,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확장시켜주고 혈액을 묽게 해가지고 순환을 잘 되게 만들어주면 잘 됩니다. 이게 잘 돼요. 이거 말해도 되나? 아니? 안 되죠? 단순히 혈액순환 증진에 대해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운동 플러스 영양제 플러스 당연히 양질의 음식들 먹는 거 기본이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운동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죠?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 원래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너무 다행인데 만약에 나는 전혀 운동이랑 정말 멀었다. 그럼 걷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셔서 똑같이 혈액순환 좋게 기본적으로 그쵸.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신 전에 운동을 저는 했는데 남편 덕분에. 근데 제가 지금 34주차잖아요. 임신 후반기거든요. 근데 후반기까지 컨디션이 좋았을 수 있던 이유는 임신 전에 운동을 많이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부도 절대적인 건 없어요. 누구한테 이 운동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으면 정말 입원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중산기이고. 그렇죠. 근데 이 몸 상태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 임신 기간에 내 컨디션이 완전 달라요. 정말로. 꼭 운동을 미리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병원 갈 때마다 여쭤보면 원래 하던 거에 절반만 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원래 안 했어요. 그럼 절반은 없는 거예요. 그쵸. 거의 누워있어야 돼요. 그러면 임신 기간이 너무 우울하잖아요. 실제로 누워만 지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있죠. 그리고 좀 20주만 넘어도 이제 배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다리가 저리다, 허리가 아프다, 그거를 못 버티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안 좋아하는 근력 운동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코어, 근력 진짜 필수. 엉덩이, 하체, 네, 그쵸. 진짜 필수예요. 그냥 배는 나오는데 이 무게에 따라 몸이 버티지 변형이 못해. 되는데 기존의 운동을 통해서 나의 부위 근육들이 강화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무리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당연히 이 정도 커버하는데 운동을 안 한 나한테는 엄청 무리고 다리 저리고 막 아프고 막 마트에 가는 거죠. 누워만 있어야지 어떡해. 진짜. 얘기 잘 꺼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만이 결국에 이 여성들의 아이를 갖기 위해 하기 위해 뭐 배란이라든가 이런 난소라든가 이런 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토스테론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과 정자 생산을 월등하게 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엔 건강한 몸 상태가 됐을 때 이런 호르몬 분비도 왕성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건강해지니까 아이도 잘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해서 호르몬 체계가 불균형해지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건강 상태까지 잃어버리면 아이는 당연히 안 생겨요. 그래서 생길 수도 있지. 그렇게 아, 하면 그죠, 좀 맞아, 그렇지. 그죠.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 어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아지가 건드렸어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의 40대예요. 아기가 잘 안 생긴대요. 근데 그분이 흡연도 하시고 사실 지방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이제 이랬는데 담배도 진짜 많이 줄였어요. 끊지 못하셨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골격근량들이 근육들이 늘어나고 정말 호르몬이 좀 분비도 왕성해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혈관 상태도 좋아지겠죠. 건강해지니 갑자기 아이가 들어서게 된 거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검사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영양제 필요한 거 잘 먹었고요. 물론 밥도 잘 먹었고요. 그다음 운동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준비가 끝났다면 드디어 거사를 치. 그죠? 거사를 치러야겠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하기 전에 또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베란 테스트기를 구매를 하셔서 어플과 연동되는 게 있어요. 저는 스마일 썼는데 그 제품을 꼭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편했거든요. 거기서 피크다 그럴 때 이제 남편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좀 그쵸. 좋은 좀 건강한 음식 드시고 나서 시도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죠. 그러니까 가임기인 거죠. 피크의 그쵸, 가임기. 그쵸. 그러니까 피크를 전후로 하래요. 피크만 하는 게 아니고 피크 전후로 하는 게 좋고 특히 피크를 치고 그 다음날이 좋다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저도 선배들한테 많이 이제 들었던 거고 의사 선생님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임신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마지막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네요. 확률을 높여야겠죠, 그죠? 건강한 정자도 있고요, 안 건강한 정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근데 어쨌든 양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게 없겠죠. 그래서 속칭 이제 원산 폭격이라고 합니다. 이 피크를 포함한 이제 앞뒤로 이렇게 엮여서 4일이라 하면요. 이 4일 동안은 남자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욕기를 거치세요. 이전까지 금욕기를 거치시고 이 4일을 나의 모든 것을 꺼내서 여기에 퍼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더 좋은 분들 3번 하면 좋고 직장인분들은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아침에 하고 하루 잘 버티고 해고 또 저녁에 또 힘쓰고 이렇게 해서 원산 폭격하면 됩니다. 저도 4일 동안 저희는 5일 동안 제 기억에 한 9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체력이 필요합니까? 30대 되면 남자분은 다 아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운동돼 있어서 튼튼한 하체와 왕성한 호르몬 분비, 그 다음에 재료가 되는 단백질도 많이 먹어서 우리 나의 수많은 올챙이들을 스탠바이 시켜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 날짜를 잘 따져보면 거의 마지막 날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한 걸로 수정이 됐던 것 같아요. 날짜를 보면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은 남자분들의 몫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 2달 만에 저희도 성공했고요. 그래서 지금 뱃속에 이렇게 사랑하는 저희 태양이, 해명이 아니라 이미 이름이 지었습니다. 제가 태양이라고 지었고요. 남자아이입니다. 이제 곧 태어날 예정이고 한 달? 이제 43일 남았네요. 이제 태어나게 되면 저희가 할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안 그래도 반려견 3마리 때문에 시끌벅적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우당탕탕. 근데 이제 태양이까지 태어나면 장난 아니겠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임신을 가장 빨리 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임산부에게
필요한 운동 또는 운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진짜 조금 중요하죠. 더 자세하게 한번 저희의 경험을 말미암아 좀 더 솔직하고 저희들의 실제 경험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바랄게요.